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작합니다. 추석 사흘 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민서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민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네, 어머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실까요? 갈비찜이랑 송편은 제가. 그거 말인데,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너무 힘들까봐 그런다.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하잖니. 올해는 그냥 쉬어. 나도 간단하게 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민서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통화 시간 37초. 시어머니는 민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 현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근데 어머니가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래. 현우는 뒤척이며 눈도 뜨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편하게 하시겠다는 거지 뭐. 당신도 쉬어. 하지만 민서는 불안했다. 작년 추석 시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었다. 민서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정말 축복이야. 우리 현우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셋이서 이 집 잘 지켜야지.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였다. 민서는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걸까?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명절 음식을 맛없게 했나?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 날 싫어하게 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시어머니는 작년부터 허리가 안 좋다고 했다. 혼자 명절 준비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민서는 결심했다. 그래, 몰래 가자. 나물이랑 전이라도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와야지. 추석 당일 아침, 민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삼색 나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쳤다. 갈비찜은 압력솥에 2시간 동안 푹 삶았다. 송편은 손으로 하나하나 빚었다. 총 80개. 시댁 식구들과 이웃에게 나눠드릴 양이었다. 오전 10시. 민서는 가득 찬 보자기를 들고 현우를 깨웠다. 여보, 나 시댁 다녀올게. 현우는 부스스한 눈으로 민서를 쳐다봤다. 엄마가 오지 말래잖아. 나 혼자 갈게. 음식만 놓고 올 거야.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잖아. 현우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알아서 해.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편은 항상 이랬다. 시댁 일에는 무관심했다. 시댁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다. 민서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도 길을 외우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뵙던 길이었다. 오전 11시. 시댁 골목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라면 명절 특유의 분주한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집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
민서는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번호. 0829 현우의 생일. 들어가도 될까?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보자기가 무거웠다. 갈비찜이 식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드려야 했다. 문이 열렸다. 현관에 들어서자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향수 냄새였다. 시어머니는 평소 향수를 뿌리지 않으셨다. 나이 먹고 무슨 향수냐며 웃으시곤 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차례상도 없었다. 명절 음식 냄새도 없었다. 대신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영숙 씨 덕분에 제 노후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안방 안. 시어머니 박영숙은 곱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던 화려한 붉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한 듯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민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화면 클로즈업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매도인 박영숙, 매수인 강태수. 물건의 표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25-3번지 시댁 주소. 매매 대금 9억 5천만 원.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있었다. 남편에게도 민서에게도 아무 말 없이. 영숙 씨, 이 집 정말 좋네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제가 손자들 교육시키기 딱 좋아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강 사장님. 우리 남편이 평생 아껴서 장만한 집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이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살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소녀처럼. 민서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제주도? 여생? 그럼 우린? 1년 전 시아버지 장례식 날이 떠올랐다. 빈소에서 시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다. 민서야, 네가 있어서 내가 버텨. 우리 둘이서 이 집 잘 지켜야지. 현우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준 유산이잖니. 우리가 현우한테 물려줘야지. 그날 시어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민서는 그 손을 꽉 잡아주며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 셋이서 잘 지켜나가요.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그 손으로 집을 팔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서의 눈을 피해서 팔고 있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였다. 민서의 가슴에 못이 박혔다. 아니, 못이 아니었다. 칼이었다. 예리하고 차가운 배신의 칼날이었다. 그럼 영숙 씨, 계약금은 오늘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잔금은 다음 달 15일에 치르고요. 남자가 만년필을 꺼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 시작이네요.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머니, 민서의 외침에 안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낯선 남자 강태수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서야, 너 네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황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민서는 현관에 놓아둔 보자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갈비찜 냄비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어머니,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민서는 천천히 갈비찜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명절 준비 힘드실까봐 제가 새벽부터 만든 갈비찜이에요. 송편 80개도 빚어왔어요.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어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다. 당장 나가. 네가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남의 집이요? 민서는 헛웃음을 쳤다. 어머니, 작년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 셋이서 이 집 잘 지키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을 저 남자한테 팔고 계시잖아요. 강태수가 끼어들었다. 아니, 며느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닥치세요.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민서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이게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였죠? 제가 힘들까봐가 아니라 제 눈치가 보이셔서 그러신 거죠? 민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벌써 아버님 유산을 팔아서 제주도 가실 생각만 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어머님 아들 현우 씨는요? 우린 가족이 아니었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녀는 민서를 향해 소리쳤다. 가족? 가족이면 뭐 어쩌라고.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내가 평생 너희 시아버지한테 헌신했으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네가 뭔데 간섭이야. 민서의 손이 떨렸다. 갈비찜 냄비가 흔들렸다. 권리요? 민서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어머니 왜 거짓말 하셨어요? 너무 힘들까봐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나 집 팔 거니까 오지 말라고요. 넌 몰라.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가 고함을 쳤다. 그 순간 민서는 갈비찜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가 노인상 위에 천천히 쏟아부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계약서를 적셨다. 9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번져 나갔다. 어머니, 이 갈비찜은 제가 어머니 생각하며 새벽부터 만든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시간에 이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셨죠. 시어머니와 강태수는 넛을 잃고 젖은 계약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냄비를 내려놓고 보자기에서 송편 한 접시를 꺼냈다. 그리고 식탁 한쪽에 조용히 놓았다.
이 송편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작별 인사입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을 나왔다. 현관을 지나 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민서야,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었다. 변명이었다. 아니, 정당화였다. 민서는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어머니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셨어요. 거짓말로 배신으로.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팔려는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님이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우리 가족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약속을 제주도행 티켓으로 바꾸셨어요. 민서는 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울음이 아니었다. 계획이 틀어진 분노의 울음이었다. 민서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룸미러로 시댁을 바라봤다. 안방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강태수가 젖은 계약서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는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5년. 그녀가 며느리로 살아온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명절에 전을 태워서 시어머니에게 혼났던 날,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전 제일 맛있어라며 웃어주셨던 날, 시어머니가 민서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날,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사람은 변한다. 특히 돈 앞에서는. 민서는 눈물을 닦고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남편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여보세요? 집에 오는 길이야?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이사? 갑자기 왜? 어머니가 시댁을 팔기로 하셨대.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뭐라고?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명절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그 평화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어머니 박영숙은 결국 그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태수라는 남자는 전문 부동산 사기꾼이었고 3개월 후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서와 현우는 더 이상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오지 마라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명절은 안녕하신가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